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평소에는 금요일에 즐거운 금요일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연휴니까 연휴 계획은 다들 잘 세우셨습니까?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호주의 날, 공휴일이 내일입니다. 이날에 대해 요즘 말이 엄청 많은데 일단 이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처음 호주의 날이랍시고 호주의 건국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시작한 것이 1935년부터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먼저 이렇게 축하하기 시작했다는데, 이후로 주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이 날을 축하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물론 얼마 안 가서 호주 원주민들은 그게 과연 축하할 날이냐고 백인들의 침략으로 죽어나간 수많은 원주민들을 추모해야 할 날이라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부터는 국가 전체의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호주의 날을 더 축하하면 축하할수록 그날의 침략의 날이요, 누군가에겐 치열한 생존의 날이라는 견해도 점차 짙어졌습니다. 얼마 전 보수당이 집권할 당시에만 해도 지역 카운슬은 무조건 시민권 수여 행사를 호주의 날 1월 26일에 실시해야 했지만,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이 법은 바뀌어서 1월 23일에서 1월 29일 사이 어느 날 정해서 시민권 수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1월 26일 호주의 날의 의미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주 전체의 80여 군데의 지역 카운슬들이 원래 호주의 날에 하던 그 시민권 행사 날짜를 다른 날로 옮겼고, 급기야 작년에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매년 멜번 시내에서 벌어지던 호주의 날 퍼레이드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빅토리아주의 카운슬 40%가 1월 26일에 따로 시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제가 말했던 우럴스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세인트 킬다에 있는 캡틴 쿡 동상이 간밤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동상은 발목 부분이 잘려나가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동상 그 하단부 받침대 한 면에 식민지는 망할 것이다, The colony will fall, 낙서를 해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계속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캡틴 쿡 동상들도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에 다리가 잘려나간 이 동상은 지난 2018년에도 핑크색으로 칠해지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원주민 깃발과 함께 No Pride,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은 처음으로 영국인으로서 호주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 이후로 20년이 좀 안 되어서 호주에 살겠다고 멀리서 배 타고 와서 시드니 코브에 발을 디딘 사람은 아서 필립 선장입니다. 이때가 바로 1788년 1월 26일입니다. 저만 해도 그냥 건국 기념일이라고 하나 있는 날이구나, 공휴일이구나 싶지, 그 깊은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쉽게 이해하려면 일본이 아직 한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치고 그 통치를 시작한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면서 기념일로 정하고 퍼레이드하고 불꽃놀이하고 그럼 진짜 꼴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간들 동상이 어디 서 있다면 수시로 잡아때리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날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고 말하면 되겠지만, 어쩌다가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지는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전해보았습니다. 호주 인구가 어제 오후 27밀리언 27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어디서 누가 하나 둘 셋 이래 세는 게 아니고, 지난 2023년 6월 30일에 파악하여서 만들어둔 인구 시계라는 것으로 속도에 맞춰서 딸깍딸깍 올려가지고 어제 오후 3시쯤 좀 넘어서 2700만이 된 것입니다. 이 인구 시계에 들어간 조건이 더 재미난데, 1분 42초마다 아기 한 명이 태어나고 2분 52초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며 45초마다 한 명씩 외국에서 호주로 살려고 들어오고 있고, 2분 43초마다 한 명씩 호주에서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 다 합치면
호주에서는 50초에 한 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나가는 동안에 한 열댓 명 인구가 늘어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한 해 늘어난 인구가 62만 4,100명으로 이거는 현재 타스마니아 인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도 호주 정부가 예측했던 2024년 올해의 인구는 23.4밀리언 2340만 명이었지만 이거는 완전히 어긋나 버렸고 27밀리언 되는 시점도 2042년 이후에나 되는데 작년 역대급 이민 들어오면서 예전의 예측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덕분에 이 많은 인구를 위한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택 숫자도 모자라서 각종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튼 정확할지 아닐지 모를 이 인구 시계로 봐서 호주의 인구는 2030년과 31년 어느 시점이면 3천만을 돌파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빡시다 그러면 해외에서 그만큼 적게 들어올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도 그닥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들어올 구멍이라도 있는 나라가 그렇게 없다 보니 계속 들어온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위의 인구 시계도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나저나 정반장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이런 식으로 좀 팍팍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그래도 한국 교포가 꽤 되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맨날 뉴스하는 곳은 SBS 방송국밖에 없는데 그거 누가 보지도 않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어찌 이렇게 구독자가 안 되는 것일까? 영상이 좀 구리긴 한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맘때면 호주 전체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펭귄 퍼레이드 보러 가는 필립 아일랜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따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한 바닷가, 필립 아일랜드 남동부 쪽에 포레스트 케이브라고 불리는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려던 사람 4명이 이안류에 휩쓸려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사망자는 40대 남성 1명, 20대 여성 2명이고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해변가 주변 주차장에는 이들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 10여 명이 나와서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름 동안 호주 전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서 각종 인명사고가 나긴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번 시즌 이 지역 구조대는 꽤 바빴다고 합니다. 11일 전에는 이번 사고 현장인 포레스트 케이브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남성 1명이 물에 빠져서 구조되기도 하였고 지난 1월 12일에는 킬쿤다 서프 비치에서 20대 남성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사고 있기 직전에도 멜번 남쪽 프랭스턴 비치에서 초등학생 여자애 하나가 물에 빠져서 겨우 구조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수영에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하여도 이안류, 영어로 립에 한번 휩쓸려 나가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듣기로 립에 휩쓸려 나가면 얘랑 싸우지 말고 몸을 그냥 맡겨두고 최대한 힘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립의 범위도 커지니까 그때 삥 돌아서 먼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헤엄쳐 바다로 들어와야 한답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되나 싶은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생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것은 라이프가드, 안전요원이 없는 바닷가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물 안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에 인근 모닝턴 페닌슐라의 소렌토 주변 바닷가에서 4m짜리 백상어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어제가나 하면 바닷가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다는 그냥 볼 때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지난 11월부터 빅토리아주의 공공장소에서 만취 상태가 되어도 따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취라고 해서 늘 처벌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공공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경찰이 검거할 수 있고 이후 처벌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법이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가 마침 멜번컵 데이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널브러지는 그날이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싶었는데 당시에 또 시기에 맞춰서
술 취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의료진이 대기하는 쉼터도 만들어서 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빅토리아 경찰은 내부 문서를 통해 어떤 경우에 술에 취한 사람을 도와주고 혹은 도와주지 말고 하는 내용을 일선 경찰들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술에 취한 사람이 맨정신이 아니면 집에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돕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냅두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두라는 것인데, 당장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냥 냅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현장을 떠나도 되고, 이후에 이 만취자가 사고를 당해도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위험하다, 위험 안 하다 이런 거는 진짜 딱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바로 판단해야 할 텐데, 이게 기준을 잡아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안전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튼 이 이메일에 나온 구체적 내용 중에 이런 사람은 돕지 말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 이거 술 취한 놈 자빠지면 대형 교통사고까지 야기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그 다음, 보도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람. 전화기에 지갑에 다 훔쳐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책임이다 이 소린가? 그 다음, 경찰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해 자빠진 사람. 이 자빠진 사람을 부축한다고 하다가 더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 어떻게 질 거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탈 수 없는 사람. 그치, 택시도 잡아줬다가 택시 더러워지면 경찰이 책임질 겁니까? 그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 막 패했다, 이런 교통사고 났다, 경찰이 책임질 거야? 이런 거겠지. 여튼 이런 사람들 돕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의 교훈, 술은 그냥 조금만 마시고 혹 많이 마실 일 있으면 그냥 집에서 마셔라.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파워볼 150밀리언, 100만 1000만원, 1억 5천만 불짜리 복권 추첨일입니다. 티켓 아직 구입 안 했으면 많이는 말고 한 1, 20불 투자해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잭팟을 맞게 되면 구독자들 초대해서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 안 하고 있는 분은 바로 구독해 주십시오.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저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